들을만 하신가요? 궁금한 게 스프링 경험자분이 궁금해요. 경험자 눈에서 보면 어떤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JPA 5RM 영속성 컨텍스트 발표를 맡은 차소연입니다. 먼저 JPA와 5RM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PA는 자바 진영의 5RM 기술 표준입니다. 여기서 5RM은 Object Relational Mapping의 약자로 객체 관계 매핑을 말합니다. 객체는 객체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객체 지향 개발을 하게 되면 이 둘의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객체 지향의 장점은 포기하고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에 맞도록 코드를 수정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게 바로 ORM입니다. ORM은 중간에서 객체와 테이블을 매핑해서 이 둘의 차이를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PA를 이용하면 객체는 객체대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대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JPA는 다음과 같이 애플리케이션과 JDBC 사이에 위치해서 동작합니다. JPA를 사용하는 이유 중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패러다임 불일치 문제 해결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이 패러다임 불일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JPA의 등장 배경인 객체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객체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지향하는 목적이 달라서 기능과 표현 방법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객체 지향에서는 추상화, 상속, 다양성과 같은 기능이 있지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객체와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연관관계 대상 조회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이와 같은 차이 때문에 객체 구조를 테이블 구조에 저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서 JPA를 사용합니다. JPA를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단순 반복 작업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JPA가 반복적인 SQL과 JDBC API 코드를 처리해주기 때문에 개발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코드 수가 줄어듭니다. 객체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했을 때 테이블에 직접 저장하는 경우를 떠올려 보면 데이터 각각에 대해서 인서트문을 작성해서 저장하잖아요. 근데 JPA를 사용하면 객체를 자바 컬렉션에 저장하듯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멤버 객체를 저장하는 상황인데요.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하는 객체인 DAO에서 저장할 멤버 객체를 JPA에 보내면 JPA가 적절한 SQL문을 알아서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에 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코드를 직접 작성할 필요 없이 JPA persist member라는 코드만으로 멤버 객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속성 컨텍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요한 개념부터 말씀드리자면 엔티티는 데이터 모델링에서 사용되는 객체를 말합니다.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는 말 그대로 엔티티 매니저를 생성하는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티티 매니저는 JPA의 기능 대부분을 제공하는데요. 엔티티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수정, 삭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데이터 소스를 유지하면서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합니다. 영속성 컨텍스트는 엔티티를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환경을 의미하는 보이지 않는 논리적인 개념입니다. 엔티티 매니저로 영속성 컨텍스트에 접근할 수 있고 영속성 컨텍스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엔티티 생명주기에서 볼 수 있는 엔티티의 네 가지 상태에는 비영속, 영속, 준영속, 삭제가 있습니다. 각각의 상태가 영속성 컨텍스트와 어떤 관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엔티티의 비영속 상태는 이제 막 엔티티 객체가 생성된 상태로 저장되지 않은
즉 영속성 컨텍스트와 전혀 관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속 상태는 엔티티가 영속성 컨텍스트 안에 들어가서 영속성 컨텍스트에 의해 관리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코드와 같이 persist 메서드로 비영속 상태의 엔티티를 영속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준영속 상태는 영속성 컨텍스트에 저장되었다가 분리된 상태입니다.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영속 상태의 객체의 디태치 메서드를 사용해서 준영속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삭제된 상태는 remove 메서드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영속, 영속, 준영속, 삭제로 이루어진 엔티티 생명주기를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영속성 컨텍스트의 특징 일부를 말씀드리고 엔티티 매니저에 의해 엔티티 조회, 등록, 수정, 삭제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속성 컨텍스트는 엔티티를 식별자 값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영속 상태의 엔티티들은 식별자 값을 필수로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영속성 컨텍스트는 내부에 1차 캐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캐시에는 영속 상태의 엔티티가 저장됩니다. 엔티티 조회는 find 메서드에 클래스 타입과 객체 식별자를 넣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멤버 엔티티 중에 식별자가 멤버 1인 엔티티가 1차 캐시에 존재하면 1차 캐시에서 그 엔티티를 조회합니다. 여기서는 식별자가 멤버 2인 엔티티를 찾는데 보시다시피 1차 캐시에 없죠? 그러면 식별자가 멤버 2인 엔티티가 이렇게 존재하지 않으면 데이터베이스로 가서 엔티티를 조회하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멤버 2 엔티티를 찾으면 그 엔티티를 1차 캐시에 저장하고 1차 캐시에 저장된 엔티티를 반환합니다. 엔티티 등록은 다음과 같은 코드로 수행되는데요. 우선 트랜잭션 비긴으로 트랜잭션을 시작합니다. 그 후에 persist 메서드로 멤버 A와 멤버 B를 영속화하고 1차 캐시에 저장함과 동시에 등록 쿼리를 만들고 그 쿼리들을 내부 쿼리 저장소에 보관합니다. 이렇게 보관된 쿼리들은 트랜잭션을 커밋할 때 데이터베이스로 전달됩니다. 이러한 기능을 트랜잭션을 지원하는 쓰기 지연이라고 합니다. 트랜잭션 커밋 메서드를 실행하면 플러시가 수행되어서 쓰기 지연 SQL 저장소에 쌓여있던 SQL문들이 데이터베이스로 전달되어서 영속성 컨텍스트의 변경 사항이 데이터베이스와 동기화됩니다. 이것이 플러시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 후 실제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이 커밋됩니다. 엔티티 수정은 조회와 다르게 persist와 같은 메서드 없이 수행됩니다. 영속 상태의 엔티티 데이터가 수정되면 플러시했을 때 변경 감지를 수행해서 영속 엔티티의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SQL문을 생성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엔티티 삭제는 첫 번째 줄과 같은 코드로 엔티티를 찾은 후에 remove 메서드를 이용해서 수행됩니다. 이 remove 메서드가 수행되면 영속성 컨텍스트에서만 엔티티가 삭제되었고 실제 데이터베이스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이후에 플러시가 따로 수행이 되면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엔티티가 삭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JPA 그리고 엔티티의 생명주기, 영속성 컨텍스트에서의 기능들을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